남자 양궁의 김종호 선수가 유대회 첫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효자 종목의 선전으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대회 시설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구장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문화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전당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호남선 KTX의 운행 횟수와 좌석 수가 다음 달 1일부터 늘어나 승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종목인 양궁에서 이번 대회 첫 3관왕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종합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호 선수가 실수발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위를 떠나자마자 순식간에 관역에 꽂히는 화살. 김종호는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 모두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하루에만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기계식 활을 사용해 힘 소모가 적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레저로 즐기는 인구가 많은 컴파운드 종목. 김종호는 3관왕을 달성해 리커브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컴파운드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 컴파운드 양궁도 리커브 양궁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번 시합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를 위해 대학원에 지나갈 만큼 남다른 각오로 출전한 이용대. 첫 경기를 무사히 승리로 이끌고 대회 2연패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경기력이 좀 더 나와줘야 또 리우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경기력을 더 올리는데 더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유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유도에서는 대회 나흘째에도 금메달 3개가 추가됐습니다. 금메달을 따서 기쁘고요. 제가 항상 지던 상대를 준결승에서 이겨서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남자 다이빙의 김진용, 김영남 선수는 10m 플랫폼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이번 대회에서 다이빙에서만 3번째 은메달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인 대회에 장맛비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배구장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유대회 배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염주체육관에서 오전 한때 소동이 일었습니다. 체육관 천장에서 갑자기 빗물이 새 관중석 쪽으로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경기장 안쪽으로는 빗물이 떨어지지 않아서 배구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시설 보수팀은 경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관람석 의자 부분은 저희가 걸레로 닦았고요. 천정 부분은 물바지를 대서.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장마와 태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복구팀을 편성하기로 하고 비가 내릴 경우 실외 경기 일정이나 장소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선수 2명이 유대회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한 가운데 태권도 출전이 예정됐던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위는 경찰과 협조해서 하루빨리 사라진 부룬디 선수들의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일은 우리 대표팀의 골든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요 경기 일정을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선수단 금메달 15개를 가져오며 금빛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막 6일째인 내일도 사격, 양궁 등 효자 종목에서 무더기 메달이 쏟아지며 골든데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50개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육상도 내일 첫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 암투병을 이겨낸 벨기에 육상 선수와 아름다운 몸매로 화제가 된 호주의 허들 선수 등 이색적인 해외 선수들이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 가장 많은 금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은 양궁입니다. 리커브 개인, 단체, 혼성에 5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데 기보배 선수가 속해 있는 우리 대표팀은 5개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도도 5일 동안의 열전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금빛 매치기를 펼칩니다. 금메달 2개를 두고 남녀 단체전을 치르는데 금메달 5개를 휩쓴 우리 대표팀이 총출동하며 남은 2개의 금메달 획득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기 종목 중 유일하게 선전하고 있는 축구는 남녀 모두 연승 행진 중입니다.
내일은 3전 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8강에 오른 여자 대표팀이 프랑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한국의 강세 종목으로 기대를 모으는 골프도 4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차세대 골프 스타 이정은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서 유대회 골프 종목 첫 메달을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밖에도 배드민턴 단체전과 태권도 품새 단체전 등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경기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제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지역사회 문화계의 반발이 컸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안은 국무회의 통과도 일사천리였습니다. 오는 9월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전담 조직을 추진단 공무원 32명 등 50명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에는 나머지 8명만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전당장의 직위를 중앙부처 2급 국장인 나급에서 중앙부처 실장급인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아무리 그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또 그 시행령에 대해서 경계전을 했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대통령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우려됐던 최소 인력 배치가 현실화되면서 문화전당의 정상적 운영에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문화계는 직제안 통과로 문화전당의 위상 훼손과 함께 조성 사업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도래했다며 즉각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국회법 개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정부가 마음대로 무력화시키는 폐단을 막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직제에 관한 정부 시행령을 보면 여야가 왜 국회법을 개정하려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의 위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뜻에 따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와는 달리 정부의 계획은 전당 운영 전반을 특별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생각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도 문화전당 직제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 인력은 8분의 1인 50여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 전당 운영은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법이 정부의 뜻에 따라 무력화되고 만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전당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제와 인력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무늬만 국가기관이지 법이나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융성의 전초기지가 될 문화전당을 여야의 한낱 흥정거리로 보는 정부였으니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건 애초부터 안 될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10년 넘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일이 한순간에 당리당략으로 낙인 찍히고 국회 입법마저 정부 입맛대로 뒤바뀌는 형편이니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광주의 꿈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수중 촬영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가족들이 직접 선체를 촬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에 꼼짝 않던 정부는 촬영 시도는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파도 속에 낚싯배 3척이 세월호 사고 해역으로 달립니다. 수중 수색이 중단된 뒤 8달 동안 방치돼 있던 세월호. 지지부진한 인양 작업에 선체의 상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묵살해오자 가족들이 직접 선체를 촬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의 직접적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선체의 상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출항 30분 만에 가족들은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뒤따라오기로 한 잠수사와 장비를 실은 배가 해경에 가로막혀 출항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안전을 고려해 수중 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 출항허가 났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출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잠수부들은. 저희가 선체 촬영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잠수부가 없으면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잠수업체가 지난달 이미 선체를 촬영했는데도 영상 공개를 거부해온 정부와 업체 측. 가족들이 직접 촬영하겠다고 결정하자 어제 뒤늦게 이메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거센 항의 끝에 잠수사들과 함께 다시 해역으로 나갔지만 이미 작업이 가능한 물때는 끝났고 계획했던 수중 작업은 무산됐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을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저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막는지도 모르겠고. 해양수산부가 촬영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단 작업을 철수한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시 수중 촬영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호남선 KTX의 주중 운행 횟수가 오는 8월 1일부터 4편 늘어나고 주말 좌석도 늘어납니다. 코레일은 호남선 KTX의 주중 운행 횟수를 현재보다 4차례 많은 48회로 늘리고 KTX 3000 대신에 좌석 수가 많은 KTX1을 주중에는 8차례, 주말에는 4차례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급 좌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주중에는 5,500석, 주말에는 1,600석 정도 좌석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산에서 송정까지 93분이 걸리는 열차는 하루 1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원내대표는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제 4대형 기관의 50대 요직에 영남 출신은 57.1%로 절반을 넘는 반면 호남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